네, 안녕하세요. KMATV 허연주입니다. 제 옆에는요. 최재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는 정말 많은 분이 지겹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 정말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교수님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오늘 좀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한번 좀 그래도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을 자체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의사협회, 의료 전문가가 먼저 네. 이 화제로 사회적 이슈로 제기했고 그 부분이 지금 공론화된 거라서 좀 의미가 크고요. 예, 오늘 제가 신경 좀 쓴 화면을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200명의 어떤 지역 주민이 있는 곳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네. 환자가 들어왔을 때 사회적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어떻게 확산되는가를 시뮬레이션한 보여주는 거고요. 네. 자, 이제 보시면은 사람들 간의 접촉이 이동하고 네. 있죠. 환자가 접촉하면서 이렇게 점과 점이 부딪히면서 환자로 되고 있죠. 점점 이렇게 빨간색이 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회복되는 사람도 생기겠죠. 네. 회복되는 사람은 이제 핑크색으로 변하는 게 여기 조금씩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돼서 회복된 사람들의 숫자도 많아지고 네. 회복된 사람들의 숫자가 전체 60에 70%가 되면은 감염이 종식된다. 그런 네. 얘기 많이 들으셨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위에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프를 보시면 처음에는 환자가 없다가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피크를 찍고 네. 내려가는 이게 전형적인 감염 곡선이에요. 이 감염 확산의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하지 않았을 때 네. 일반적인 감염이 확산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자, 사회적 거리두기 전에 처음 생기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네. 나라들이 제일 먼저 한 게 국경 봉쇄죠. 맞습니다. 자, 국경 봉쇄를 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여기가 국경이 이렇게 형성됐고요. 이쪽 네. 나라에서 지금 환자가 막 생기고 있죠. 자, 이렇게 환자가 생기고 있는데 사실 언젠가는 국경을 네. 뚫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왔네요, 이렇게. 네, 그 틈을 통해서 환자가 들어오면 결국 이 지역에도 이 국가에도 감염이 확산되겠죠. 네. 확산될 수는 있지만 확실히 시간이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거를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시게 되냐면 네. 알 수 있냐면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까는 이 환자가 네.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피크를 찍고 쭉 내려가서 대칭형의 모양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환자가 천천히 발생해서 감염의 높이도 크기도 크지 않고 네. 완만하게 감염이 진행돼서 환자 회복된 사람도 완만하게 진행되는 이런 네, 효과가 있죠. 맞습니다. 지금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경 봉쇄가 필요했다. 네. 예, 감염을 지연시킬 수 있다. 그럼 지연시키는 동안 못 막아요. 결국은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할 겁니다.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네. 벌을 수가 있고 그 네.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잘 준비한 국가는 잘 대처가 나름대로 네. 되고 그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그냥 흐지부지 좀 잘 활용하지 못하면은 역시 감염은 또 폭발적으로 생기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를 또 하나 보실까요? 지금 여기 하나하나의 점들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안 움직이죠. 네, 멈춰 있네요. 예. 사회적 거리두기는 게 집에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사람하고 만나는 거 자제하고. 결국 멈춰 있고 일부 움직이는 점들은 어쩔 수 없이 네. 움직여야죠. 교통에 하시는 분, 경찰, 그렇죠. 은행 네. 이런 사회기관에 일을 하시는 분은 움직여야 되잖아요. 따라서 사회적 접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감염도 천천히 발생하게 됩니다. 네. 확실히 아까 보여준 거와는 훨씬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고요. 여기 위에 있는 그래프 그거대로 환자들의 숫자도 천천히 네. 계속 증가하죠. 따라서 발생된 환자, 회복한 사람들도 숫자가 조금씩 네. 늘어나고. 자,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감염을 피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네. 감염된 환자를 통제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두고 우리가 관리를 해나가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파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종식되지도 않았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너지면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한 가지 더 꼭 강조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네, 어떤 겁니까? 예, 사회적 거리두기는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네. 즉, 이 감염이 확산되는 초기에 1주, 2주 그 시점에 바로 해야만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있고요. 이게 2주, 4주 지나서 하면은 이미 감염이 퍼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퍼지고 또 잠복기량을 고려했을 때 그 환자는 나중에 14일 후, 28일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에 하지 않으면 이 감염 확산을 폭발적 증가하는 거는 좀 네. 막아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하지 않을 때는 감염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도 의료계에 영향이 있겠죠. 음압병실의 그 병상의 수, 또 종합병원 관리병상의 수, 또 의료계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우리가 가용 가능한, 즉 관리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범위가 이 정도라면 이거를 벗어나는 이만큼이 발생한 환자는 제대로 치료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태리나 네. 많은 나라들이 초기에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 의료계의 역량 부분 밑으로 관리 가능한 범위로 떨어뜨리는 게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표가 있고요. 실제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 발생 환자 수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증가한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치료 가능한 정도의 네, 수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효과를 감염 확산을 시간적으로 지연시켜서 네. 시간을 벌고 무슨 뭘 보냐? 역량을 우리가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역량을 필요해서 빨리 준비하자. 병상도 더 늘리고 치료 병상도 만들고 또 사회적 격리 시설도 만들고 네. 하는 걸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감염병 발생의 크기, 피크를 줄어들여서 숫자를 줄이자. 즉 사망자 숫자도 줄이고 네. 감염 발생 숫자를 줄이자. 이게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설명해주는 이제 전체적 요약입니다. 감염 발생을 피크를 플래트닝, 네. 낮추고 그 다음에 발생을 지연, 딜레이 시키고 이 두 가지가 감염 관리의 핵심이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으면 이런 감염 관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도 말 그대로 골든타임 중요한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 시간 동안 좀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전파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겹지만 그래도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